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금융시장에서 진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시장을 뒤흔드는 7% 확정금리라는 숫자는 마치 마법처럼 들립니다. 은행 예금이 3%대에 머무는 시대에 2배가 넘는 수익을 약속한다는 제안은 달콤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서늘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나는 기회가 아니라 보험사가 설계한 치밀한 논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구할 동아줄인지 아니면 발목을 잡을 족쇄인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마치 구멍난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래를 채워 넣어도 물가 상승이라는 구멍을 통해 가치는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는 저축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원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에 쫓겨 더 높은 숫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비변액 7% 연금은 갈 곳 잃은 모래알들을 유혹하는 거대한 자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보다 중요한 건 내 모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의 파도에 몸을 맡겼다가 상처만 남은 이들에게 변액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원금 손실의 기억은 사람들을 가장 보수적인 선택지로 밀어넣습니다. 수익은 낮아도 좋으니 제발 잃지만 않게 해달라는 심리는 비변액 상품이 파고들기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춤을 추는 변액과 달리 확정된 이유를 준다는 말은 폭풍우 속의 안식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식처를 찾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그 안식처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싼 월세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강조하는 7%는 복리가 아닌 달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년 뒤에 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이를 복리로 환산하면 우리가 아는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1년 차의 7%와 20년 차의 7%는 그 가치가 천지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어 실제 수익의 효율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마법을 걷어내고 나면 그저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결과값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은 당연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하지만 연금처럼 큰 금액을 맡길 때는 이 안전벨트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행히 보험업법은 책임준비금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는 이중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망해도 계약은 다른 우량 보험사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다고 해서 거칠게 운전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7% 변액 연금은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비변액 상품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약속된 금액을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변액이 공격적인 공격수라면 비변액은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지만 수비수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상품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내 노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우위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인내심과 자금의 성격에 따른 적합성만이 존재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중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순간 7%라는 마법은 사라지고 처참한 원금 손실만 남게 됩니다. 이는 마치 완주하지 못하면 모든 보물을 몰수당하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때 이 연금을 깨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없다면 7%의 약속은 보험사의 수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장기전에서 살아남을 체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상품은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원금 손실을 감당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확정 금리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충분하거나 노후 자금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싶은 자산가에게도 적합합니다. 반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은 청년층이나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수익을 원하는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현재 자산의 유동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옷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입니다. 7%를 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낸 보험료 전체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판매자가 아닌 가입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논리적 도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